안녕하세요. 저는 SNS 팔로워 300만 명 이상 보유한 글로벌 푸드 인플루언서 앨리슨 리버스입니다. K 스트리트 푸드 투어 콘텐츠 촬영차 한국에 첫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의 전통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찼습니다. 정신없이 오가는 사람들, 각종 음식 냄새,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까지, 이런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는 뉴욕의 어느 시장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었죠. 저는 앨리슨 리버스 푸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팔로워 300만 명을 넘기고 나서 드디어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K-스트리트 푸드 투어 시리즈 첫 촬영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시장 골목을 누비던 중 두 할머니가 운영하는 자그마한 떡볶이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소스에 흰 떡이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망설임 없이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들께 영상 촬영 허락을 구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죠. 저의 어설픈 한국어와 손짓발짓으로 겨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다행히도 할머니들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어 주셨어요. 떡볶이 한 그릇을 주문했고 그 과정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떡볶이를 종이 용기에 담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콘텐츠가 될 것 같았죠. 그런데 계산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할머니 중 한 분이 카드를 내민 저를 보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한국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물어보니 더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현금만 받는다고요? 지갑을 열어보니 한국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카드로만 결제해왔기 때문에 현금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ATM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장 상인들끼리 빠르게 오가는 한국어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보며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순간 불안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바가지 씌우려는 건가? 아니면 현금만 받는다며 결제를 어렵게 하는 건가? 뉴욕에서도 가끔 관광객을 상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곤 했으니까요. 철수하려는 순간 할머니 중 한 분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손짓하며 따라오라는 의미였어요. 경계심이 들었지만 할머니의 친절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도대체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걸까요? 할머니는 빠른 걸음으로 시장 골목을 헤쳐나갔습니다. 짧은 다리로 후다닥 움직이시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저는 긴 다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따라가기 바빴죠. 주변 상인들은 우리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외국인 인플루언서와 할머니의 조합이 특이해 보였을 테니까요.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길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멈춰 선 곳은 뜻밖에도 편의점이었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미국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정리된 내부, 다양한 즉석 식품들, 그리고 생활용품까지 구비되어 있었죠.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한쪽 선반 앞에 서셨습니다. 선반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스와 밴드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쿨링 파스를 가리키며 사달라는 제스처를 취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떡볶이를 먹으려다 갑자기 파스를 사게 된 상황이 혼란스러웠죠. 할머니는 무릎을 가리키며 뭔가 설명하려 하셨지만 언어의 장벽은 높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의 표정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쿨링 파스 한 묶음을 집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가격은 3,000원 정도였어요. 신용카드를 꺼내자 편의점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현금만 받는 할머니의 가게와 달리 편의점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했던 거죠. 결제를 마치고 파스를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도록 미소를 지으셨어요. 손으로 계속 고맙다는 제스처를 취하시며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자고 손짓하셨습니다. 길을 걸으며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는 제게 떡볶이를 주고 싶었지만 현금이 없어 결제할 수 없는 저를 위해 다른 방법을 찾으신 게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필 파스였을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한국어로 뭔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정감은 어떤 언어보다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번역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가게로 돌아오자 다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두 분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제가 산 파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파스를 건네받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 그제서야 이해가 됐죠. 할머니는 무릎 통증이 있으셨던 겁니다. 제가 파스를 전달하자마자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있던 떡볶이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요. 그 순간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카메라로 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정 화면을 통해 보니 할머니의 미소와 떡볶이, 그리고 제 놀란 표정이 완벽하게 담겨 있었어요. 영상에 달린 자막에 이 나라 미쳤다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정말 좋은 의미로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발달한 나라에서 현금도 카드도 없이 파스 하나로 떡볶이를 먹게 된 상황이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떡볶이를 맛보는 순간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쫄깃한 떡의 식감과 어우러진 맛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천막 감상을 전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할머니들은 제 리액션을 보며 함께 웃으셨죠.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들과 셀카를 찍고 싶다고 제스처로 표현했습니다. 두 분 다 쑥스러워하셨지만 기꺼이 응해주셨어요. 세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음식을 매개로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모습부터 할머니와 편의점으로 향하는 과정, 파스를 사고 떡볶이를 받는 장면까지 모든 순간을 담았어요. 편집을 마치고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카드도 안 되는데 떡볶이는 받아버렸다로 정했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한 조회수는 3만이었습니다. 그리 나쁘지 않은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 확인한 조회수는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룻밤 사이 70만 뷰를 돌파했고 댓글은 수만 개가 달려 있었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은 인플루언서로서 제 일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알림이 끊임없이 울려댔고 팔로워 수는 20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폭발해버린 상태였죠. 떡볶이 영상이 한국 커뮤니티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영어 자막을 달아 다시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확산되었어요. K 콘텐츠의 힘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순한 영상 공유를 넘어 주요 언론사들까지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CNN에서는 쿨링 패치와 떡볶이의 물물 교환 한국 전통시장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짧은 뉴스를 보도했고 BBC에서도 돈보다 마음을 우선시하는 한국 상인들이라는 주제로 저희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버즈피드에서는 당신이 한국에 가야 하는 이유라는 기사와 함께 저희 영상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어요. 글로벌 미디어의 관심은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댓글에 달린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장사야. 돈보다 사람을 보는 거지. 한국은 이래서 좋아. 정이 통하는 나라.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진짜 문화 충격이다. 저 할머니들에게 감동받았어. 시장 주소 좀 알려주세요. 수많은 댓글 중에서도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한국인들은 이런 일이 그들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세대의 정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죠. 호텔 직원들도 제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것을 알아보고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갈 때마다 떡볶이 유튜버라며 미소 지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곧 이런 관심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상이 바이럴된 지 이틀째 시장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들께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게 앞에는 이미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할머니들은 당황하면서도 기쁜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셨어요. 영상이 예상치 못하게 화제가 되면서 저는 한국 체류 일정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원래는 다양한 한국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더 깊은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새로운 주제가 머릿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배운 것 거래보다 관계. 이 주제로 새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 통역사를 동반했어요. 할머니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두 분 모두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수락해 주셨습니다. 그날 무릎이 시려서 파스가 필요했지만 현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외국인 아가씨가 왔길래 혹시나 해서 부탁해봤지요.
돈보다 고마웠어요. 젊은 사람들은 전자기기로만 결제하니까 이 할머니는 가끔 불편해요. 할머니의 담백한 설명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간적인 교환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콘텐츠의 핵심이었습니다.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할머니들의 삶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4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찬 가게였다가 20년 전부터 떡볶이로 전환했다고 해요. 손녀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두 분 다 70대 후반이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를 여신다고 했어요.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전통시장의 공동체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상인들끼리 서로 돕고 때로는 물건을 교환하며 지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단순한 음식 소개가 아닌 음식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문화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편집을 마치고 올린 두 번째 영상은 첫 번째보다 더 큰 반응을 얻었어요. 시청자들은 한국인의 정서와 철학을 담은 이 힐링 스토리에 깊은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댓글에는 자신의 나라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부터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다는 열망까지 다양한 반응이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들의 따뜻한 미소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콘텐츠가 단순한 여행 가이드를 넘어 문화 교류의 창구가 되어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부 외신에서 저희 물물 교환 시스템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현금 없이 물건 살 수 있다? 물물 교환이 합법인가? 라는 식의 제목으로 말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유튜브 측에서 광고 제한 경고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제 채널의 수익화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어요. 이유인즉슨 비정규 거래를 조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였는데 서구적 관점에서만 해석하려는 시각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즉시 해명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돈이 아닌 정을 이해해달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요.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불법 거래나 탈세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정의 문화입니다. 할머니는 제가 필요한 것 떡볶이를 주셨고 저는 할머니께 필요한 것 팥을 드렸어요. 이런 교환은 금전적 가치를 넘어 인간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의 표현입니다. 다행히도 이 해명 영상은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댓글과 공유로 응원해 주었어요. 그들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유튜브 측에서도 광고 제한 경고를 철회했고 위기는 다행히 지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문화적 차이가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런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 또한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죠.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 상황을 문화적 맥락의 차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댓글러는 이렇게 썼어요. 서양에서는 모든 것이 계약과 거래로 이루어지지만 한국에서는 정이 우선입니다.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인플루언서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위기는 오히려 더 깊은 문화적 대화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해명 영상 이후 한국 팬들과 네티즌들의 응원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SNS에서는 이게 K-정의지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이 확산되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일상에서 경험한 정의 순간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났어요.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낯선 할머니가 택시비를 주신 경험,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 쓴 이야기, 동네 빵집에서 서비스로 더 주는 빵 한 개의 소중함까지. 이런 작은 정들이 모여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관광공사에서 공식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전국 시장 투어 콘텐츠 제작을 제안해 주셨어요. 한국의 전통시장을 더 많이 알리고 싶다는 의도였습니다. 이런 기회는 인플루언서로서 꿈만 같았죠. CNN에서는 한국의 진짜 수출품이라는 특집 리포트를 보도했습니다. 제 영상을 시작으로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음식까지 모두 이 정이라는 개념이 중심에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미디어의 관심은 단순한 바이럴 영상을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전국 시장 투어를 시작하면서 더 많은 한국의 정을 경험했습니다.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해산물을 맛보게 해주셨고, 광주 양동시장에서는 손님들이 직접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주었어요. 제주 동문시장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식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품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음식 콘텐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제 콘텐츠도 함께 성장하고 있었죠. 시장 투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처음 방문했던 그 시장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들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이죠. 앨리슨 왔구나. 오늘도 떡볶이 먹을래? 할머니의 한국어를 이제는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오늘도 맛있게 먹을게요. 떡볶이 가게는 이제 관광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 저의 영상을 보고 찾아온 분들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외국인들도 스마트폰 번역기를 이용해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누려 애쓰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갑작스러운 인기에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여전히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해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주문이 밀려도 절대 서두르지 않고 음식의 맛과 정성을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매년 한국을 방문했어요. 두 번째 방문에서는 할머니들께 직접 한국어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는 짧은 대화도 가능해졌죠. 영상마다 항상 이 가게를 찾는 장면을 넣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제 두 번째 집이에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저에게 가족 같은 따뜻함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 떡볶이 가게는 제게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을 준 특별한 장소입니다. 게시판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한국 방문 시 꼭 이 시장을 방문해 보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가게를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도 공유했습니다. 덕분에 가게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고 할머니들은 바쁘게 지내셨죠. 가게 문 앞에는 이제 재미있는 문구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카드는 아직도 안 받아요. 대신 필요한 거 하나만 사다 주세요. 이 문구는 할머니들의 제안이었습니다. 현금이 없는 외국인 손님들을 위한 특별한 결제 방식이죠. 누군가는 우산을 가져왔고 또 누군가는 과일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영어 동화책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중 한 분의 손녀가 영어를 배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손님이었죠. 시장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가게들도 비슷한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고 상인들은 더 열린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가게들이 카드 결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떡볶이 할머니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했어요. 현금 없이도 카드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전통시장의 매력이자 힘이었습니다. 물건의 가치를 돈으로만 매기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으로 채우는 방식이었죠. 마지막 방문날 할머니들과 함께 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물으셨어요. 앨리슨, 그날 왜 우리 가게에 들어왔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맛있어 보여서? 영상 콘텐츠가 필요해서?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져서요. 그 미소에 이끌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사람은 결국 마음이지. 카드가 없어도 현금이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3년 전 우연히 들어간 떡볶이 가게에서 시작된 여정은 제 인생과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인플루언서로서 더 많은 팔로워를 얻었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종종 시간이 날 때면 할머니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서툰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대화지만 마음은 언제나 통하죠. 떡볶이 가게는 여전히 번창하고 할머니들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는 여전히 그 문구가 걸려 있어요. 카드는 아직도 안 받아요. 대신 필요한 거 하나만 사다 주세요. 이 작은 문구 속에 한국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다 정을 중시하는 마음, 효율보다 인간미를 우선시하는 철학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요? 쿨링 패치 한 장으로 시작된 저의 한국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빠르고 복잡해질수록 이런 소박한 마음의 교환이 더 귀하게 느껴지죠. 한국의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시작된 이 작고 놀라운 경험은 제 콘텐츠를 바꿨고 제 삶을 바꿨고 결국 제 시선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믿습니다. 때로는 카드보다 현금보다 필요한 것 하나와 따뜻한 마음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